트럼프의 한반도 전략. 근 3일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를 흔들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해외 보도가 난리가 났어요.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도 제가 새벽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갖고 해설을 들었고 오늘 이재명 또 때렸어요. 연속으로 계속 3일 동안 이재명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이재명을 이제 언급을 해요. 내가 호르무즈 해협에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관심이 없다고 대답을 했다. 그래서 기분 나빴어. 근데 도와달라고 할 때 그냥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고 이재명한테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의 60%를 수입을 해오는데 도와줄래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저게 무슨 말이야? 안 하면은 끝장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he said no thank you. My wife, we are family 이어서 no thank you로 대한민국 외교 안보로 지금 작살내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국회에 나온 외교 실무자들의 대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no thanks에 화가 나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를 한 거에 대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SNS 보고 알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재명 측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 넌 알 필요 없어. 이거 얼마나 지금 대화가 단절된 겁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no thanks라는데 어떤 루트로 이란 파병 요청을 받은 적이 있냐 조현한테 물어보니까 저희가 미국 측에 미국의 국무부 NSC에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다 결론을 내렸고 통보를 한 마당인데 뭘 알아봐 이 와중에 지금. 마지막으로 파병 요청 받은 게 언제냐.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 많은 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조현이가 지금 잡아떼는 게 얼마 전에 김정관이도 반도체 기업들의 호남 투자를 도대체 누가 시킨 거냐 물어보니까 김정관 말 못하고 어버버베 됐잖아요. 그죠? 루비오도 계속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게 도와달라는 거지. 그런데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거는 절단나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재명이가 망하는 거고요. 안 했다라고 하는 순간 미국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황당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이가 노땡스한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연합훈련을 이제 축소하고 친중 이재명 군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CP 종합지휘부에 제이비어 브런슨이 가지 않았고 한미연합사가 철수를 해버렸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미국이 긴밀한 정보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해도 미국은 얼마든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너는 너의 역할을 하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조현이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경고와 연합훈련 축소 이후에 감히 스틸 대사를 초치를 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 대북 메시지와 투자 압박 동기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이가 투자 안 하고 막 계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기 때문에 연합훈련 축소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미셸 스틸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다. 투자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왜 닥달해? 그런 거 갖고 연합훈련 축소하고 그러면 돼? 그럼 스틸 대사가 여기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분 굉장히 강성입니다. 아마 맞받아 쳤을 거예요. 강력한 경고와 반격이 있었을 것이고 초치 내용도 아마 미국에 흘러가서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왕이를 만났죠. 조현이. 왕이가 이 조현이랑 만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한테 훈수둡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된다. 여기서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들 알 수 있습니다. 안규백 이재명이가 우리나라 지금 안보 국방 파괴해놓은 상태 아니에요. 전쟁을 안 하겠다는 수준으로 격화를 시켜놨는데 북한 입장에서 땡큐입니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 왜?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전방에서 견제해주지 않으면은 북한은 안심하고 그 병력을 러시아 쪽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국제적인 사건으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특별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치고 들어오는 건데 왕이가 나타나서 트럼프 너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바꿔야 된다. 왕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한반도를 치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재명 만납니다. 둘이 뭔 얘기할지 뻔하죠. 이재명이 아마 살려달라고 할 겁니다. 안규백도 어제 국회에 나왔는데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다. 아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것들은. 그다음에 한미훈련 단축 사유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냐.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한적인 사유다. 맨날 제한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연합훈련 축소를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왜 했는가. 어떤 군사 전문가가 분석하는 거 보고 제가 동의를 했는데 일부러 전작권 전환을 이재명한테 안 해주려고 그런 거다. 왜? 연합훈련을 하면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역량이 되는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작권 안 준다는 게 미국의 논리예요. 연합훈련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전작권 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한미훈련 단축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말씀드릴 수 없다. 이재명 때문이냐? 그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걸 본인이 방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동영 발언 때문에 한미 간의 군사정보 공유 잘 안 되고 있죠. 부분적으로 상당히 제한 사항이 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물론 이재명 밑에 있는 국정원과 국방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정동영이가 북한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걸 발설한 다음에 미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미국이 그걸 인지하고 있는 것을 정동영이 깐 거거든요. 그래서 군사정보를 차단해버렸어요. 지금까지도 복원이 안 됐어요 지금. 그런데 최근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재명 밑에 국방부 고위급 인사들과 국정원에서 미국 가서 정동영 때문에 많이 화가 난 건 알겠는데 제발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비자 신청을 거절했다. 이게 지금 언론계에서 소문이 돈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북한의 입장인데 북한은 일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 뛰어와 이러면 바로 이제 뛰어갔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 얘기해도 우리는 명백한 행동으로 자위권을 행사한다면서 군사훈련하겠다고 맞불을 놓죠. 그리고 김여정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예스했다고 했는데 아니다. 북미 간에 대화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좋은 감정을 했다.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기 때는 뚱땡이가 바로 뛰어왔어요. 지금 못 가요. 왜? 푸틴이랑 관계가 너무 깊어졌어요. 그리고 실용적으로 봤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어떤 미국 대통령들보다 더 많은 대북 제재를 이행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얻은 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개무시했다가는 두드려 맞을 것 같으니까 좋아하긴 하는데 만날 순 없어 대답을 하는 거고 11월 달에 만난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이가 만나기 싫어서 지금 질질 끄는 걸 수도 있고 중간 선거를 위해서 이거를 뗄감으로 쓰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간 선거 11월 3일이잖아. 그게 아니라 미국의 패권과 이익을 위해서 핵무작을 하고 있는 적대 국가들은 다 두드려 잡겠다라는 거예요. 임기 안에 김정은을 뭐 봐주고 이재명이 거기에 좀 비비면은 전작권 전환할 수 있고 좌파들 개꿈 깨라.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살벌한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바깥에 나와서 또 기자회견 했는데 김정은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숫자를 처음 얘기했거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숫자를 얘기했겠어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북한을 핵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나는 김정은을 아주 잘 압니다. 여기서 이란이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반도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지금 북한은 크링크의 거대한 조직 안에서 중요한 퍼즐이 됐다는 겁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라는 진단 때문에 뭘 했죠? 하메네이를 죽였고 지금 초토화시켜놨습니다. 근데 왜 김정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을까요?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개시를 할 때 2월 28일에 그 전부터 어떤 빌드업을 했는지 잘 봐야 돼요. 25년 6월 19일 작년이죠. 어떻게 할지 생각은 있지만 이란을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어. 최종 결정은 직전에 내리는 게 좋아. 상황은 변하니까. 애매하죠. 그 다음에 공격을 할 거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같은 날입니다.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2월 1일 이란이랑 어떻게 할 거냐. 협상 진전되고 있다. 긴장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서 2월 달에만 하더라도 협상 극적으로 타결되는 그런 기사 많았어요. 2월 초에. 전쟁 바로 직전 2월 12일에도 이란과 합의를 선언한다. 지금 김정은한테 따지면 뭐예요? 대화하고 싶어. 너 괜찮을 거야. 근데 핵을 가지면 안 되지. 전쟁 개시 바로 직전 날입니다. 2월 27일 이때도 협상하고 있었어요. 이란 대표단이랑. 그 다음에 2월 28일에 하메네이 죽었습니다. 이 흐름을 봐야 된다고. 김정은이랑 말장난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두로 케이스 보겠습니다. 마두로가 잡혀간 게 2025년 12월이죠. 저기 2025년 8월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겠다. 마약이랑 부정선거 너무 심각해. 너희들이 미국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 그래서 현상금을 걸었어요. 마두로가 쫄아가지고 450만 민병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한테 도와달라고 니하오 샤샤 이러면서 샤오미 폰 들고 나한테는 시진핑이 있다. 트럼프가 아무리 날 위협해도 나 못 이긴다. 그러고 이제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마두로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두로와 뭘 하겠다? 대화할 수도 있다. 정치 특히 국제 무대에서의 우위는 뭐죠? 도덕적으로 내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많이 줬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죽이든 잡아가도 돼요. 11월 3일 마두로랑 통화했냐? 비행기에서 물어봅니다. 기자가. 말하긴 싫지만 통화했다. 요번에도 김정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랑 만나려고 하는 게 비핵화 때문에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기자가. 그걸 말하기 싫다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잡아가기 전에도 말하기 싫다. 근데 통화했다. 대화는 잘 됐냐? 잘 됐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It went well or badly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끝까지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아가기 바로 직전에는 마두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즉각 사의무에 망명하라. 마지막 기회까지 줬어요. 응하지 않으니까 뽑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만나자 사랑에 빠졌다. 일로 와라 괜찮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의도를 대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표가 북한 비핵화냐 물어보니까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의미심장하죠. 마두로 관련해서도 CIA 작전이 실행됐냐 물어보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한심한 게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 위에서 한국의 안보 3축을 흔든다. 유승민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일기 때보다 더 위험하다. 이러한 훈련 축소 명령은 대통령이 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또는 트럼프가 너무 싫거나 중국 편인 것들은 이재명도 때리면서 은근슬쩍 트럼프도 또라이다 이렇게 가거든요. 아니라니까. 이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할 것이고 한미연합 훈련을 축소할 것이고 트럼프도 이재명도 잘못됐다는 논리. 제가 안타깝게도 국힘원들도 어제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트럼프의 의도는 김정은을 개별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을 특별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마음껏 못하게. 김정은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지금 말 안 들으면은 어떻게 될지는 마두로 일하는 보면 된다. 이재명한테는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개기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전작권 네 맘대로 안 돼.
안보 허무는 거 빨리 책임져. 반도체 호남에 투자한대 미국에. 각종 투자 이행 빨리 해. 에너지 이행. 정보 유출 이거 어떻게 체인지인 거가 정동영. 쿠팡 정통방법 등 강력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팩트를 중심으로 반박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전략의 큰 그림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란도 패는 거고 시리아의 핵물질도 정권 교체한 다음에 지금 다 빼낸 거예요. 그 다음에 김정은 차례인 거예요. 두 번째 루비오 장관과 콜비 차관의 최근 발언 보면은 루비오 장관은 최근에 8.25 우리 광복절 축사를 보내면서 indispensable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체 불가한 나라다. 없으면 안 되는 나라다. 안보,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필수니까. 엘브리지 콜비 차관 최근 어떤 발언을 했죠? 한국, 아시아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깡패 지수를 허용하면 안 된다. 한국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 이 말 자체가 미국이 한국에서 절대 손을 못 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미국의 전쟁부의 국방백서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 국방백서를 보면은 북한의 위협을 바이든 때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 미국의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만으로도 북한 억제에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연합훈련을 축소하더라도 얼마든지 중국과 북한 따위는 미국이 제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한국도 재래식 전력만큼은 확실하게 증강을 해서 책임을 다해라. 그 개념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국방부에서 나오는 한국이 재래식 전력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면 뭐 할 거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핵 WMD 억제에서는 미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유지해 주겠다. 이게 어디 봐서 미국이 뭐 나가는 겁니까? 국방수급법 뭐예요? 미국 상원에서 군사위원회에서 주도하는 건데 주한미군 한 명도 못 뺀다. 법안으로 통과시켰어요 최근에. 제도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는 다 막아놓는다. 어디 봐서 쇼를 위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희생시키는 겁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전쟁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만약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나가는 걸로 한국에서 불안해진다면 전술핵까지도 배치하겠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새로운 무기들을 강구하면 안 되는 게 연합훈련 축소되는 것이 일부분에서는 구멍이 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 왜? 미국 때문에. 이거 보세요. 마두로 잡을 때 뭐 썼어요? 디스컴버빌리티 썼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어요. 우리 미군이 들어갔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로켓을 쓰던 베네수엘라 군대 버튼도 못 눌렀다. 눌렀는데 작동 안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서 살아남은 증언자가 얘기했어요. 마두로 경호원 수백 명이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다. 저 디스컴버빌리티 그 무기 때문에. 미국이 뭘 갖고 있는지 모를걸? 중국이나 북한은. 알아도 못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뒤에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란하게 떠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거를 야 그러면은 좋다. 트럼프 네 말대로 우리서 알아서 할 테니까 너 나가 라는 논리로 가고 우파들은 트럼프가 한국을 버렸고 또 동맹을 희생시킨다. 반미적 기류를 만들거든요. 그 둘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일각에서 어떤 주장이 있냐. 이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아먹었기 때문에 한반도로 오는 것이다. 그거 아니라니까. 이란 전쟁을 매듭짓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지금 흔드는 거고 서쪽 동쪽에서 다 흔든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는 전략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바지로 이란한테 어떤 전술을 쓰고 있냐면은 이란 혁명수비군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완벽하게 씨를 말려야 된다. 월스트리트저널 오늘 보도했죠. UAE가 이란한테 금융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겠다 통보했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이란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돈이 UAE를 통해서 돈 세탁해서 들어가거든요. 그거 다 그냥 이제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혁명수비군의 마지막 낙은 자금줄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의 실물 경제는 다 지금 붕괴됐습니다. 남은 것은 이란 혁명수비군이 중국 러시아로부터 돈을 들어와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몰래 석유를 팔아가지고 달러 벌어가지고 UAE를 통해서 자금을 지금 받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서 통계를 매긴 거죠. 이란과 연결된 석유업체들의 약 40억 달러 규모 거래 가운데 60%가 UAE를 통해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컷. UAE는 왜 저런 결단했을까요? 자신들의 이익 때문입니다. 왜죠? 이번 전쟁에서 가장 피해 많이 본 게 이란이랑 가까운 국가 중에 UAE거든요. 제일 많이 두드러 맞았어요, 괜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정은이 핵을 57개 갖고 있다 얘기하면서 이란 얘기를 왜 했을까? 같은 조직이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의 소리에서도 빌드업하는 거죠. 북한과 이란은 완성품을 넘어서 기술, 부품, 금융까지 지금 다 협력을 하고 있다. 서로 뭐 미사일 만들고 로켓 만들고 군사 고문단들 서로 교류하고 보내면서 서로 완성시켜주고 뭐 난리라는 거죠. 미국 보고서에 따르면은. 최근에는 이란이 미국과 영국의 공동기지 디에고 가르시아라고 인도양에 있는 하나 섬이 있거든 조만한 거. 거기에다가 장거리 미사일 쐈는데 그것도 이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계열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살려둘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란의 핵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핵을 만들어준 북한까지로 포함된다는 소리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군사 싱크탱크 보고서에서는 크링크 군 국가 간의 군사 사이버 기술 경제 협력 사례가 600건이 넘게 기록이 됐다라면서 미국의 소리가 보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북한만 보면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크링크라는 거대한 조직을 붕괴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에 개입한 국가 중에 하나로 북한을 꼽은 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크링크라는 조직입니다. 이란, 중국, 북한, 러시아까지. 크링크 L이라고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크링크 JJ, 크링크 찢, 크링크 리, 그죠? 이재명까지 넣어가지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재명아 계속 그런 식으로 살래 인생을. 여 지금 예민한 지역 내 좌표 찍어줄게. 여 러우 전쟁 요거 때문에 지금 죽겠다. 에너지 가격 올라가고. 이란 이거 빨리 이거 무너져야 되지 않겠냐. 근데 김정은이가 자꾸 여기 무기 지원하고 사고 치네. 근데 너는 뭐 나토에 무기 지원도 안 하고 우크라이나도 안 도와주고 이란이랑 싸우는 미국을 도와달라 했더니 이란한테 구호 기금 제공하고. 근데 다카이치는 잘 싸우죠. 막 지금 푸틴이랑 싸우고 막 북한 규탄 성명 내고 미국 그 투자도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을 직살나게 팰 겁니다. 이제 레버리지는 항상 이제 우리가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수법을 쓸 거예요. 관세 뭐 이런 거 쓸 건데 그다음 안보 관련해서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목적은 반도체를 미국으로 보내라. 너가 갖고 놀지 마. 네가 갖고 놀기에는 그건 너무나 위험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산업이니까. 그죠? 이런 어떤 엄청난 압력을 깔 겁니다. 안보적으로도 기여하지 않으면 잘못될 줄 알아라. 근데 유럽에서도 아마 이제 이재명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 아예 무기가 없으면 말을 안 해. 근데 폴란드에 하나가 이렇게 수출을 하고 그죠? K2 전차. 영국이랑 러시아도 지금 최근에 살벌한데 싸우겠다, 전쟁하겠다 난리가 났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영국이 우크라이나한테 드론 지원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 67조가 증발했다. 타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서로 이제 영국과 러시아도 으렁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방공망이 지금 뚫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 나토 방공망도 러시아가 지금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너네 우크라이나 도와주면은 그 다음 니네 차례다. 그럼 나토, 영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한국이 무기도 많고 잘 만드는데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안 할까요? 당연히 유럽 쪽에서도 압박이 들어올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재명이가 좋다 우크라이나 나토 내가 무기 빌려줄게.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두드려 맞는 거예요? 민노총한테 두드려 맞는 거예요. 저번에 나토 한번 갔다가 민노총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안보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가할 것이고 유럽에 압박을 가할 것이다. 그런데 산업적으로도 아마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미국이 삼전닉스를 갖고 압박을 했다. 기업, 메모리, 미투자 계획 없다. 이정 회장의 말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나는. 그 다음에 구윤철. 에너지에 관심이 많다 미국이. 애써 반도체가 계속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아니 미국 입장에서 벌써 얘기했잖아 반도체 해달라고. 그래서 미국의 좌파 매체도 이게 좀 이상하다고 까는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을 하면서 그들은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느리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경쟁 승리에 도움되는 동맹이라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이 각 동맹국들한테 이제는 사안을 보낼 거라고 합니다. AI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네가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골라라. 삼전넥스랑 한국에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쿡한테도 중국의 메모리 그만 써라. 빨리 답변해라. 근데 팀쿡은 퇴임을 할 것인데 아마 애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애플이 메모리를 갖다 쓰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창신 메모리죠. 그죠? CXMT. 이 CXMT는 삼성의 기술을 절도해가지고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그럼 삼성 18나노 디램 공정을 중국 창신 메모리에 넘긴 인간이 재판받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창신 메모리 최고 경영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사람과 창신 메모리의 CTO 최고 기술 책임자가 삼성전자의 PRP 정보를 탈취해서 디램을 개발을 했다. 창신 메모리는 설립 당시에 연구소도 설비도 없었으며 자체 연구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할 생각도 없었다. 이게 부메랑에 되어서 애플이 여기랑 결탁을 하려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런 거 기술 넘기는 인간들 사형 때려야 한다 보거든요. 창신 메모리는 원래 듣보잡이었어요. 이 업계에서. 근데 삼성 기술 뺏어가서 지금 메모리 분야에 삼성, SK, 미국의 마이크론 다음에 4등이 쟤네요 지금. 격차를 이제 뒤집힐 것 같다고 이들은 냅두다가는. 쟤네들이 잘해서 뭐 한 게 있어요. AI 반도체 다 훔쳐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과 반중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가 K9을 미국 육군에 수출을 해냈죠. 계약을 따낸 겁니다. 근데 괄목할 만한 것은 미국과 영국과 독일의 방산 기업들을 이기고 계약 따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 방산 끝내준다. 한국 원전 끝내준다. 한국 조선 끝내준다. 한국 반도체 끝내준다. 근데 이게 지금 위험하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재명을 때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나만 더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크링크 조직을 무너뜨릴 때 지금 쓰는 전략이 이란의 석유 끊고 베네수엘라 석유 끊고 중력 이제 서로 이제 이간질 시키고 이런 것들을 쓰죠. 그죠?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을 국제적인 여론을 통해서 완전히 상종하지 못할 국가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랑 또 하나가 코로나입니다. 파우치 측근,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었죠. 그죠? 이 인간의 측근이 와인 및 미슐랭 식사를 접대를 받고 우한 연구소 관련 코로나 기원 자료를 은폐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다. 어제도 제가 뭘 말씀드렸죠?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파우치 밑에서 일했던 사람은 그 사람도 연방정부의 기록을
은폐를 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법무부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과연 와인이랑 미슐랭 식사만 접대받고 우한연구소 관련 코로나 기원자를 은폐했을까요? 우한연구소에서 이게 나왔다라는 것을 국립알레르기연구소에서 알면서 덮었고, 그 다음에 파우치는 이거를 맞으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폐를 했다는 게 휴대폰 기록에 다 나타났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시대에 이거를 왜 엄청나게 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류사의 거대한 상처를 남긴 이 사건의 원흉이 바로 중국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완전히 변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가 됐는가겠죠?